일공원에서의 조심스러운 마음. 70을 넘긴 만수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다. 혼자 사는 집은 조용했지만 그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이유가 있었다. 세수를 마치고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은 후 만수는 동네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 입구 벤치에 앉으면 정확히 6시 30분 정혜가 나타났다. 하얀 운동화에 연보라색 운동복을 입은 그녀는 언제나 같은 길로 산책을 시작했다. 만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30m, 절대 그 이상 가까워지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며 그녀를 따라 걸었다. 참 이상한 일이야. 만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이 70에 이런 마음이 생기다니. 마치 20살 청년이 된 듯 손바닥에 땀이 나고 심장이 빨리 뛰었다. 정혜는 공원 곳곳의 새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안녕하세요, 까치야.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거라. 어머, 비둘기들아, 벌써 일어났구나.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는 만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꽃들에게도 안부를 물었다. 코스모스야, 가을이 깊어가니 감기 조심해라. 만수는 그런 정혜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세상을 대하는 그녀의 따뜻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다. 정혜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면 만수도 멀리 떨어진 또 다른 벤치에서 같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말을 걸어보고 싶은데. 만수는 수없이 다짐했지만 막상 가까워지려 하면 발걸음이 굳어졌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혹시 민폐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섰다. 동네 사람들은 이미 알아차렸다. 슈퍼 앞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작은 소문들이 퍼져나갔다. 만수 씨가 정혜 씨한테 푹 빠진 것 같던데. 어머, 정말. 매일 공원에서 보더니. 나이가 몇인데 그런 마음이 생겨. 귀엽긴 하지만. 만수는 이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마치 학교에서 짝사랑이 들킨 학생처럼 부끄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분이었다. 이 나이에 누군가를 이렇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 어느 날 아침 만수는 용기를 내어 평소보다 조금 가까이 다가갔다. 정혜가 연못가에서 잉어들에게 빵 부스러기를 주고 있었다. 얘들아, 맛있게 먹어라. 할머니가 특별히 가져온 거야. 만수는 20m 거리에서 멈춰섰다. 더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때 정혜가 고개를 돌렸다. 잠깐 눈이 마주쳤다. 만수는 당황해서 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정혜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그날 이후 만수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혹시 자신의 마음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민망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됐다. 하지만 정혜를 보는 순간만큼은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기분이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의 30분은 만수에게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는 정혜를 위한 조용한 동행을 멈추지 않았다. 사랑이라는 감정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것을 만수는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다. 이 낡은 영화 티켓과 아버지의 사진. 그날도 만수는 평소처럼 정혜를 멀리서 바라보며 공원을 걸었다. 단풍이 한창인 10월,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발걸음에 맞춰 들렸다. 정혜는 언제나처럼 벤치에 앉아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만수 씨. 갑작스러운 부름에 만수는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췄다. 정혜가 고개를 들어 자신을 보고 있었다. 30m 거리가 갑자기 아주 가깝게 느껴졌다. 저를 부르신 건가요? 만수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네, 잠깐 이리 오세요. 드릴 게 있어요. 만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드디어 대화를 나누게 되다니. 조심스럽게 정혜에게 다가가니 그녀는 손에 든 것을 내밀었다. 이걸 드리려고 했어요. 그것은 낡은 영화 티켓과 흑백 사진 한 장이었다. 티켓에는 세기극장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고
1960년대 영화 제목이 적혀 있었다. 만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다. 이 사람이. 사진 속 청년은 놀랍게도 젊은 시절의 아버지 춘배였다. 영사기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맞아요. 춘배 씨예요. 정혜가 조용히 말했다. 만수 시아버님이시죠? 만수는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정혜가 아버지를 알고 있을까? 정혜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그때 20살이었어요. 집이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하루하루가 힘들었죠. 그런데 세기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시간만은 다른 세상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만수는 기억을 더듬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동네 극장에서 영사기사로 일했다. 퇴근 후에는 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며 웃더라며 뿌듯해했다. 춘배 아저씨는 정말 친절하셨어요. 돈이 없어 망설이는 저를 보고는 영화는 꿈을 주는 거야. 젊은 사람이 꿈을 이루면 안 되라며 몰래 들여보내주시곤 했거든요. 정혜의 눈가에 추억이 어렸다. 덕분에 저는 오드리 헵번도 보고 찰리 채플린도 웃으며 볼 수 있었어요. 그 시간들이 제게는 인생의 등불이었죠. 만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버지가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니. 생전에 미처 몰랐던 아버지의 또 다른 면을 알게 된 것 같았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진을? 만수가 물었다. 최근에 사진관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오래된 필름을 가져오셨는데 현상해 보니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세기극장 사장님의 어머니셨던 거예요. 정혜는 미소를 지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춘배 아저씨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문득 그분 아들이 어떻게 지내실까 궁금해졌죠.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만수 씨가 춘배 아저씨 아들이라더군요. 만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감동과 동시에 묘한 질투심도 들었다. 정혜가 자신보다 아버지를 먼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렇게 따뜻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부러우면서도 서운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군요. 만수는 중얼거렸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만수 씨도 아버님을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저요? 네. 매일 아침 공원에서 저를 배려해 주시는 마음이요. 가까이 오지 않으시면서도 늘 지켜봐 주시는 그 마음 말이에요. 만수는 얼굴이 빨개졌다. 자신의 마음을 정혜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민망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오히려 든든했어요. 이 나이에 누군가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 감사한 마음이었거든요. 정혜의 솔직한 고백에 만수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도 생겼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이 사진과 티켓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만수가 말했다. 아니에요. 이건 만수 씨 것이어야 해요. 저는 이미 충분히 많은 걸 받았거든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낙엽들을 흩날렸고 오랜 시간 묻혀있던 추억들도 함께 살랑이는 것 같았다. 챕터 3 질투와 민망함, 그리고 토라진 마음. 그날 이후 만수는 며칠 동안 공원에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 사진을 들여다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정혜가 아버지를 그렇게 따뜻하게 기억한다는 것이 감동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질투심이 들었다. 아버지를 나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아. 만수는 혼자 중얼거렸다. 평생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정혜가 말한 아버지의 따뜻한 모습을 자신은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집에서는 과묵했고 만수에게는 엄한 아버지였을 뿐이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정혜가 자신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혼자만의 비밀이라고 생각했던 감정이 들켜버린 것 같아 민망했다. 나이 70에 무슨 짝사랑이야. 부끄럽기만 하지.
사흘째 되는 날 동네 슈퍼 앞에서 아라를 만났다. 아라는 만수보다 5살 어린 65세로 동네에서 소문난 말썽꾸러기였지만 인정이 많은 여자였다. 어머, 만수 씨. 요즘 공원에서 안 보이던데 어디 아프세요? 아라가 큰 소리로 물었다. 아니, 그냥 바빠서. 만수는 어색하게 대답했다. 바쁘긴 뭐가 바빠요? 정혜 언니 때문에 토라진 거 아니에요? 아라의 날카로운 눈이 만수를 꿰뚫어 봤다. 뭔 소리를? 에이, 다 알고 있어요. 동네가 얼마나 좁은데. 정혜 언니가 춘배 아저씨 이야기했다면서요? 그래서 삐진 거죠? 만수는 할 말을 잃었다. 아라는 정말 무엇이든 다 아는 사람이었다. 만수 씨, 솔직히 말해봐요. 질투난 거죠? 아라가 팔짱을 끼며 물었다. 질투라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얼굴에 다 쓰여 있는데. 정혜 언니가 아버님을 나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아서 서운하고 또 내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민망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만수는 깜짝 놀랐다. 아라가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다. 맞죠? 제가 사람 마음 읽는 건 정말 잘해요. 아라가 득이양양하게 웃었다. 그래서 어쩌라고? 만수가 시무룩하게 말했다. 어쩌긴 뭘 어쩌라고요. 가서 사과하고 고맙다고 하면 되잖아요. 사과? 정혜 언니가 아버님 사진도 가져다 주고 그런 좋은 추억도 나눠줬는데 고맙기는커녕 토라져서 안 나타나면 언니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아라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했다. 정혜는 소중한 추억을 나누어 준 것뿐인데 자신이 너무 삐딱하게 받아들인 것 같았다. 게다가 말이에요. 정혜 언니가 아버님을 좋게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못다 한 자랑을 지금이라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라의 따뜻한 말에 만수의 마음이 조금씩 풀렸다. 그리고요, 정혜 언니가 만수 씨 마음을 안다고 해서 뭐가 부끄러워요?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서로 마음을 알고 있으면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뭐예요? 나이 70에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아라가 호탕하게 웃었다. 만수는 아라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좁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정혜는 아버지의 좋은 기억을 간직한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질투심 때문에 그 마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다. 게다가 정혜 언니 요즘 많이 외로워 보이던데요. 매일 혼자 공원 돌고 새들하고만 이야기하고 만수 씨가 안 나타나니까 더 쓸쓸해 보여요. 아라의 말에 만수의 가슴이 아팠다. 자신 때문에 정혜가 외로워하고 있다니. 내일 아침에 꼭 나가세요. 그리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말 할 필요 없어요. 사진 고맙습니다. 아버지 좋은 기억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아라는 만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만수 씨, 우리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세요. 그날 밤 만수는 아라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정말 자신이 너무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다. 정혜는 아버지의 소중한 추억을 나누어 준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질투와 민망함 때문에 그 마음을 외면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마음을 다잡고 공원으로 향했다. 정혜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미안한 마음도 솔직하게 털어놓으리라 다짐했다. 사동네 탁구 대회와 새로운 시작. 만수는 며칠 만에 공원에 나섰다. 평소보다 일찍 나온 탓에 정혜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벤치에 앉아 기다리며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연신 연습했다. 사진 고맙습니다. 아니, 정혜 씨,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중얼거리던 만수의 눈에 정혜가 보였다. 평소보다 느린 걸음으로 어딘지 기운이 없어 보였다. 만수는 용기를 내어 일어났다.
정혜 씨. 정혜가 고개를 들었다. 만수를 보자 잠깐 망설이더니 미소를 지었다. 만수 씨, 오랜만이에요. 몸은 괜찮으세요? 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만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사진도 고맙고 아버지 이야기도 고마웠는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아니에요, 이해해요. 정혜가 다정하게 말했다.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아버지를 그렇게 좋게 기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잘 몰랐거든요. 정혜의 얼굴이 환해졌다. 춘배 아저씨는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만수 씨도 그런 마음을 받으셨을 텐데 어려서 못 느끼셨던 거겠죠.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아라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어머, 두 분 다 여기 있네요. 찾았다, 찾았어. 아라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동네 탁구대회 참가자 모집한다는데 우리도 나가요. 탁구대회? 만수와 정혜가 동시에 물었다. 네. 시니어 부문도 있어요. 상금도 있고 우승하면 동네 신문에도 나온대요. 아라가 신이 나서 말했다. 우리가 무슨 탁구를. 만수가 망설였다. 에이, 뭐 어때요?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정혜가 의외로 관심을 보였다. 저 어릴 때 탁구 조금 쳤거든요. 정말요? 만수가 놀랐다. 세기극장 옆에 작은 탁구장이 있었어요. 영화 보기 전에 가끔 쳤죠. 아라가 손뼉을 쳤다. 그럼 정혜 언니가 코치해주세요. 만수 씨는 어때요? 만수는 젊은 시절 직장에서 동료들과 탁구를 쳤던 기억이 났다. 그리 잘하지는 못했지만 나름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았다. 한번 해볼까요? 만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좋아요. 그럼 오늘 오후에 동네 탁구장에서 만나요. 아라가 기뻐했다. 오후 2시 세 사람은 동네 탁구장에 모였다. 몇십 년 만에 라켓을 잡은 만수는 어색했지만 정혜는 제법 폼이 나게 라켓을 휘둘렀다. 와, 정혜 언니 진짜 잘하시네요. 아라가 감탄했다. 옛날 실력이에요. 정혜가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만수는 공을 제대로 받지 못해 여기저기 튕겨나가게 했다. 만수 씨, 너무 힘주지 마세요. 부드럽게, 부드럽게요. 정혜가 다가와 만수의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정혜의 손이 만수의 팔에 살짝 닿았다. 만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다. 이렇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연습을 계속하다 보니 만수도 점점 실력이 늘었다. 아라는 힘은 좋았지만 정확도가 떨어졌다. 우리 팀워크가 중요해요. 정혜가 말했다. 서로 도와가며 하면 돼요. 1시간 남짓 연습한 후 세 사람은 탁구장 앞 카페에 앉았다. 이거 생각보다 재미있네요. 만수가 말했다. 그러게요. 이런 걸 왜 이제야 해보나 싶어요. 아라도 동감했다. 정혜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웠어요. 혼자 지내다 보니 이런 시간이 그리웠거든요. 만수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정혜도 자신처럼 외로웠던 것이다. 앞으로 자주 같이 해요. 만수가 말했다. 탁구 대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요. 좋은 생각이에요. 아라가 맞장구 쳤다. 우리 시니어 3인방으로 동네 여기저기 누벼보자고요. 시니어 3인방이요? 정혜가 웃었다. 네, 멋진 이름 아니에요? 나이 먹는 것도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처음으로 만수는 나이 드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친구들과 함께라면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도 즐거울 수 있었다. 탁구 대회까지 2주 세 사람은 매일 오후 연습을 하기로 했다. 아침에는 공원에서 산책하고 오후에는 탁구 연습, 저녁에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만수는 이런 규칙적이고 즐거운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다. 무엇보다 정혜와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다. 더 이상 30m 떨어져서 바라볼 필요도 없었고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 부담스럽지도 않았다. 오시장 잔치와 깊어지는 우정. 탁구 연습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동네에 큰 소식이 전해졌다. 매년 가을에 열리는 전통시장 축제가 다가온 것이다. 올해는 특히 시니어 장기자랑이라는 새로운 코너가 생겼다는 소식에 동네 어르신들이 들썩였다. 어머, 우리도 나가볼까요? 탁구 연습을 마친 후 아라가 제안했다. 장기자랑이요? 만수가 당황했다. 우리가 무슨 장기가 있다고. 탁구 시범도 보여주고 만수 씨는 노래도 잘하시잖아요. 아라가 눈을 반짝였다. 언제 제가 노래를 잘한다고 했나요? 아까 연습하면서 콧노래 부르시는 거 들었어요. 목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정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도 들었어요. 옛사랑을 부르시던데 정말 감미롭더라고요. 만수는 얼굴이 빨개졌다.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정혜 언니는 어때요? 뭔가 특기 있으시죠? 아라가 물었다. 글쎄요. 예전에 사진관에서 일하면서 오래된 사진들을 많이 봤는데 그때 이야기라면 좀 있어요. 그거예요. 옛날 이야기 들려주시면서 만수 씨가 노래 부르고 제가 사회 보면 완벽하겠네요. 아라의 열정에 못 이겨 세 사람은 시장잔치에 참가하기로 했다. 축제 당일 전통시장은 형형색색의 현수막과 풍선으로 치장되어 있었다.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고 젊은 세대들도 구경을 나와 활기가 넘쳤다. 우와, 사람이 정말 많네요. 정혜가 감탄했다. 떨리는데요. 만수가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괜찮아요. 우리끼리만 즐기면 되는 거예요. 아라가 격려했다. 시니어 장기자랑 순서가 되자 무대 앞에 많은 관객들이 모였다. 첫 번째 팀은 한국 무용을 추는 할머니들이었다. 화려한 한복을 입고 우아하게 춤을 추는 모습에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두 번째는 합창단이었다. 고향의 봄을 부르는 할아버지들의 합창에 관객들이 함께 따라 불렀다. 드디어 세 번째 시니어 3인방의 차례가 왔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니어 3인방입니다. 아라가 당당하게 사회를 보기 시작했다. 오늘은 우리 동네의 소중한 추억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정혜가 나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1960년대 우리 동네에는 세기극장이라는 작은 영화관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보았죠. 관객들 사이에서 맞아 세기극장 하는 반가운 목소리들이 들렸다. 그 극장에서 영사기를 돌리시던 춘배 아저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정혜는 아버지의 따뜻했던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들려주었다. 가난한 젊은이들을 몰래 들여보내주시던 일, 영화가 끝나면 관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던 일들을 말이다. 관객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추억에 잠겼고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 춘배 아저씨의 아들이 바로 여기 계십니다. 정혜가 만수를 가리켰다. 그분이 늘 극장에서 틀어주시던 영화 주제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안정을 찾아갔다. 옛사랑의 애절한 멜로디가 시장 곳곳에 울려 퍼졌다. 옛사랑아, 그리운 내 사랑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만수의 진심이 담긴 노래에 관객들이 점점 빠져들었다. 나이든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정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노래가 끝나자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다. 춘배 형, 잘 살고 있구나. 관객석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세기극장에서 데이트했었는데. 한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세 사람은 간단한 탁구 시범을 보였다.
무대가 좁아서 제대로 된 경기는 할 수 없었지만 서로 배려하며 주고받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우리 시니어들도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라가 마무리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관객들의 열렬한 박수와 환호성이 쏟아졌다. 시니어 3인방은 특별상을 받았고 상금으로 받은 10만 원으로 그날 저녁 삼겹살집에서 축하 파티를 열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정혜가 말했다. 이런 무대에 서보는 게 언제적인지. 저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줄은 몰랐어요. 만수가 웃었다. 우리 정말 잘했어요. 특히 만수 씨 노래 듣고 우는 사람도 있던데요. 아라가 자랑스러워했다. 과장하지 마세요. 만수가 쑥스러워했다. 과장이 아니에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정혜가 진심으로 말했다. 세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꽃을 피웠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계획도 세웠다. 탁구 대회는 물론이고 다음 달에 있을 사진 전시회에도 참여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수는 가슴이 뿌듯했다. 나이 70에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니. 무엇보다 좋은 친구들과 함께여서 더욱 의미 있었다. 내일도 연습하러 올 거죠? 정혜가 물었다. 당연하죠. 만수가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우정은 이제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았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함께 나이를 멋지게 먹어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육사진 전시회와 추억의 갤러리. 시장잔치가 끝나고 며칠 후 정혜가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추억의 갤러리라는 사진 전시회를 연다고 해요. 시니어들의 옛날 사진을 모아서 전시하는 거래요. 탁구 연습을 마친 세 사람은 문화센터 앞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옛날 사진이요? 만수가 관심을 보였다. 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동네 모습이나 사람들 사진을 모은대요. 저도 사진관에서 일하니까 전시 기획을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라가 손뼉을 쳤다. 그거 재미있겠네요. 우리도 뭔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혹시 집에 오래된 사진 있으시면 가져오세요. 스캔해서 전시할 수 있어요. 만수는 집에 돌아가 오래된 앨범들을 뒤져봤다. 먼지가 쌓인 상자 속에서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들을 발견했다. 세기극장에서 찍은 사진들, 동료들과 함께한 사진들, 그리고 어린 만수를 안고 있는 사진까지.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 있었구나. 만수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새삼 아버지를 그리워했다. 정혜가 말해준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이 사진 속에서도 보였다. 다음 날 세 사람은 각자 가져온 사진들을 문화센터에서 만났다. 정혜는 전문가답게 사진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와, 이 사진들 정말 귀중해요. 정혜가 감탄했다. 만수 씨, 이건 세기극장 개관 첫날 사진이네요. 사진 속에는 꽃다발을 든 아버지와 극장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라 씨 사진도 재미있어요. 이건 옛날 시장 모습이죠? 아라가 가져온 사진에는 1970년대 전통시장의 활기찬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젊은 아라가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는 모습도 보였다. 어머, 제가 이렇게 귀여웠나요? 아라가 웃으며 말했다. 지금도 귀여우세요. 만수가 농담했다. 준비 작업은 일주일간 계속됐다. 정혜는 사진을 정리하고 설명글을 쓰는 일을 맡았고 만수는 액자 만들기를 도왔다. 아라는 홍보 포스터를 붙이고 다니며 동네 사람들에게 전시회 소식을 알렸다. 전시회 개막일 문화센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어르신들은 옛날 사진을 보며 추억에 잠겼고 젊은 세대들은 신기해하며 구경했다. 어머, 이거 우리 엄마 아니야? 세기극장. 여기서 첫 데이트 했는데. 이 사진 속 사람 나 아는 사람 같은데.
여기저기서 반가운 탄성이 터져 나왔다. 만수는 아버지 사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뿌듯했다.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춘배 형 아들이구만. 나 영철이야. 기억 안 나나? 영철이 형. 만수가 깜짝 놀랐다. 아버지의 옛 동료였다.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아나? 영화 끝나고 나면 관객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몰래 도와주고 동네에서 존경받는 분이셨어. 만수는 또다시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됐다. 정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따뜻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 자랑스러우시겠다. 아들도 참 착하게 컸더만. 영철이가 만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한편 정혜는 전시 해설을 맡아 관람객들에게 사진 속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었다. 이 사진은 1965년 세기극장에서 찍힌 건데요. 당시 영사기사였던 춘배 씨와 동료분들의 모습입니다. 이분들 덕분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었죠. 관람객들은 정혜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이 춘배 씨의 아들분이 바로 여기 계세요. 정혜가 만수를 가리켰다. 얼마 전 시장 잔치에서 멋진 노래도 불러주셨고요. 아, 그때 그분. 관람객 중 한 명이 알아봤다. 만수는 부끄러워하며 손을 흔들었다. 전시회는 큰 성공이었다. 연일 관람객들이 몰려들었고 지역 신문에도 소개됐다. 특히 시니어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든 전시라는 점에서 화제가 됐다. 전시 마지막 날 세 사람은 조용히 전시장을 둘러봤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정혜가 말했다. 사진을 통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추억을 나눌 수 있다니. 저도 아버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어요. 만수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혜 씨 덕분이에요. 우리 모두 덕분이죠. 아라가 끼어들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일이에요. 그때 문화센터 관장이 다가왔다. 세 분 덕분에 정말 성공적인 전시회였습니다. 혹시 다음에도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엔 추억의 음악회를 기획 중인데. 세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었다. 물론이죠. 아라가 대답했다. 우리 시니어 3인방은 언제든 준비돼 있어요. 전시회를 통해 세 사람은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개인의 기억이 공동체의 기억이 되고 그것이 다시 새로운 만남과 우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수는 생각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추억을 쌓고 더 깊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겠다고. 그리고 그 곁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 나이 드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겠다고.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7작은 동행식과 사랑의 고백. 사진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한 달이 지났다. 세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고 이제는 동네에서 유명한 시니어 3인방이 되어 있었다. 탁구 대회에서도 시니어 부문 3위를 차지하며 작은 화제가 되었다. 어느 가을 오후 세 사람은 평소처럼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단풍이 절정에 달해 공원 전체가 붉고 노란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정말 아름답네요. 정혜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러게요. 이런 풍경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좋아요. 만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라는 두 사람의 분위기를 눈치채고 슬쩍 일어났다. 아, 저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만수와 정혜가 둘만 남자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정혜 씨. 만수가 용기를 내어 말문을 열었다. 네. 그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마다 공원에서 만나고 탁구 연습하고 전시회도 함께하고.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혜는 조용히 만수의 말을 들었다. 처음엔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았는데 이제는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더 좋아졌어요. 저도 그래요. 정혜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혼자 지내던 시간이 길었는데 만수 씨와 아라 씨를 만나서 삶이 다시 활기를 찾았어요. 만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정혜 씨, 당신을 좋아해요. 나이 70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우스울 수도 있지만 우습지 않아요. 정혜가 만수의 말을 막았다. 저도 만수 씨를 좋아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젊은 시절의 격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깊고 따뜻한 감정이었다. 그때 아라가 뛰어왔다. 어머,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두 분 얼굴이 환해졌네요. 아라 씨, 만수가 쑥스러워했다. 혹시 고백한 거예요? 아라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정혜와 만수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자 아라가 손뼉을 쳤다. 와, 축하해요. 그럼 우리 뭔가 기념할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념이요? 정혜가 물었다. 네, 작은 파티라도. 아니면. 아라가 갑자기 번뜩이는 표정을 지었다. 동행식은 어때요? 동행식? 네. 결혼식까지는 아니어도 앞으로 함께 동행하겠다는 의미의 작은 의식이요. 우리끼리만의 특별한 거죠. 만수와 정혜는 아라의 아이디어에 흥미를 보였다. 어떻게 하는 건데요? 만수가 물었다. 간단해요. 이 벤치 앞에서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제가 사회를 볼게요. 며칠 후 작은 동행식이 열렸다. 공원 벤치 앞에 조촐하게 꽃을 놓고 아라가 준비한 케이크도 있었다. 동네 몇몇 지인들도 초대받아 자리를 함께했다. 자, 그럼 동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라가 정중하게 사회를 보기 시작했다. 신랑 만수 씨, 신부 정혜 씨, 앞으로 나서주세요. 두 사람은 부끄러워하며 벤치 앞에 섰다. 만수 씨, 정혜 씨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보세요. 만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정혜 씨,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추억도 나누어 주시고 혼자였던 제 일상에 기쁨을 가져다 주셨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 함께 행복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이제 정혜의 차례였다. 만수 씨, 처음 공원에서 뵈었을 때부터 따뜻한 마음을 느꼈어요. 조심스럽게 저를 배려해 주시는 모습에서 춘배 아저씨의 마음을 보았거든요. 저도 앞으로 만수 씨와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고 싶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자 또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제 반지는 아니고요. 아라가 웃으며 말했다. 대신 이걸 드릴게요. 아라가 내민 것은 작은 커플 시계였다. 앞으로 같은 시간을 함께 보내라는 의미예요. 만수와 정혜는 감동하며 시계를 받았다. 자, 이제 중요한 서약을 하겠습니다. 아라가 엄숙하게 말했다. 신랑 만수 씨, 정혜 씨와 함께 나이를 멋지게 먹으며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약속합니다. 신부 정혜 씨, 만수 씨와 함께 남은 인생을 기쁘게 보내며 서로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약속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아라가 잠시 멈추더니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사랑은 순서도 나이도 없더군요. 만수가 깜짝 놀랐다. 자신이 하려던 말을 아라가 먼저 한 것이다. 그 말 제가 하려고 했는데. 만수가 웃으며 말했다. 아, 죄송해요. 너무 감동해서. 아라가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혜가 웃었다. 만수는 정혜의 손을 꼭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사랑은 정말 순서도 나이도 없더군요. 그 순간 공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다.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단풍잎들이 바람에 춤을 추며 축복하는 것 같았다. 작은 동행식은 이렇게 마무리됐다. 거창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의식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나이 70에 만난 사랑이지만 그 진심만큼은 젊은 시절 못지않게 뜨거웠다. 그날 이후로도 세 사람의 우정은 계속됐다. 만수와 정혜는 연인이 되었지만 아라와의 우정도 변함없이 이어갔다. 그들은 나이를 멋지게 먹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는 동네의 자랑스러운 어르신들이 되었다. 챕터 8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동행식을 올린 지 석 달이 지나고 어느덧 새해가 밝았다. 공원의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만 남았지만 만수와 정혜, 그리고 아라의 일상은 여전히 활기차게 이어지고 있었다. 새해 첫 아침 세 사람은 공원에서 만났다. 만수와 정혜는 커플 시계를 차고 손을 잡고 나타났고 아라는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라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아라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올해도 잘 부탁드려요. 정혜가 정중하게 답했다. 그런데 아라 씨, 오늘 표정이 특별히 좋아 보이는데요? 만수가 눈치챘다. 사실 말씀드릴 일이 있어요. 아라가 쑥스러워하며 말했다. 저도 좋은 분을 만났거든요. 정말요? 정혜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네, 지난달 문화센터에서 만난 분인데 사진 전시회 때 오셨던 기철 씨 기억하세요? 영철이 아저씨 동생분이요.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분. 정정하시고 유머도 있으시던데요. 맞아요. 그분이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커피라도 한잔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아라의 볼이 살짝 붉어졌다. 와, 우리 아라 씨도 봄이 왔네요. 정혜가 박수를 쳤다. 봄이라니. 나이가 몇인데요? 아라가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나이가 뭐 중요해요? 우리 만수 씨 말처럼 사랑에는 나이가 없는 거죠. 정혜가 따뜻하게 말했다. 세 사람은 함께 산책을 하며 새해 계획을 세웠다. 올해는 더 많은 도전을 해보기로 했다. 요가 교실도 다니고 여행도 떠나고 봉사활동도 시작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아,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제안이 하나 더 왔어요. 정혜가 말했다. 우리 세 사람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책이요? 만수가 놀랐다. 네, 시니어 3인방의 멋진 도전기 같은 제목으로요. 우리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라가 신이 나서 말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우리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뜻깊을까요? 하지만 글을 써본 적이 없는데. 만수가 걱정했다. 괜찮아요.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선생님도 소개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경험담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며칠 후 세 사람은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선생님을 만났다. 젊은 작가였지만 시니어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감동적이네요. 특히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어요. 우리는 그냥 재미있게 지낸 건데 그게 도전이었나요? 아라가 물었다. 물론이죠. 많은 시니어분들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를 주저하시거든요. 어르신들처럼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 해요. 글쓰기 작업은 생각보다 즐거웠다. 세 사람은 매주 모여서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작가가 그것을 글로 정리해 주었다. 처음 공원에서 만난 이야기부터 동행시까지 모든 순간들이 소중한 추억으로 기록됐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니까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을 했네요. 만수가 감탄했다. 그러게요. 매일매일은 평범했는데 이렇게 모아보니까 특별한 이야기가 되었어요. 정혜가 동감했다.
책 작업과 함께 세 사람의 새로운 도전도 계속됐다. 요가 교실에서는 몸이 한결 유연해졌고 봉사활동으로 시작한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은 보람찬 일이 되었다. 봄이 되자 세 사람은 첫 여행을 떠났다. 경주 여행이었는데 기철 씨도 함께했다. 아라와 기철 씨의 로맨스도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불국사 앞에서 사진 찍어주세요. 아라가 기철 씨에게 부탁했다. 제가 찍어드릴게요. 만수가 카메라를 받았다. 우리도 같이 찍어요. 정혜가 제안했다. 네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다. 나이를 잊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드디어 책이 완성됐다. 제목은 사랑은 순서도 나이도 없더군요로 정해졌다. 만수가 동행식에서 한 말이 책 제목이 된 것이다. 출간 기념회가 문화센터에서 열렸다.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의 시니어들도 많이 참석했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시니어분들이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정혜가 인사말을 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마음이 젊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만수가 덧붙였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면 더욱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아라가 마무리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책은 곧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국의 시니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말 꿈 같은 1년이었어요. 정혜가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면 좋겠어요. 기철 씨가 조용히 말했다. 물론이죠. 우리는 이제 시니어 4인방이니까요. 아라가 환하게 웃었다.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 나이 드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만수가 진심으로 말했다. 우리야말로 고마워요. 정혜가 만수의 손을 꼭 잡았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고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도 계속 이어질 것이었다. 사랑과 우정으로 가득한 멋진 시니어 라이프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는 희망과 함께 챕터 9 영원한 동행 계속되는 이야기. 책이 출간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사랑은 순서도 나이도 없더군요는 전국의 시니어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만수, 정혜, 아라, 기철은 이제 유명인이 되어 있었다. 각종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방송 출연 제의도 있었지만 네 사람은 여전히 소박하게 일상을 즐기며 지내고 있었다. 가을이 다시 돌아왔다. 만수와 정혜가 처음 만난 지 정확히 2년이 된 날이었다. 네 사람은 그 의미 깊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 처음 만났던 공원 벤치에 모였다.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정혜가 감회 깊게 말했다.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알찬 시간이었죠. 만수가 정혜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아라와 기철도 6개월 전 조촐한 동행식을 올렸다. 이제는 정말 든든한 시니어 4인방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아라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무슨 소식이요? 정혜가 궁금해했다. 문화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이야기가 드라마로 제작된다고 해요. 드라마요? 만수가 깜짝 놀랐다. 네. KBS에서 시니어 로맨스 드라마를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목도 우리 책 제목 그대로 쓰고 싶다고 하고요. 기철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연예인이 되는 건가요? 배우들이 우리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카메오로 출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라가 설명했다. 네 사람은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자신들의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정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책을 읽고 연락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전국 각지의 시니어 분들인데 우리처럼 모임을 만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요? 만수가 관심을 보였다. 네, 부산에는 황혼 3인방이 생겼고 대구에는 실버 로맨스 클럽이 만들어졌어요. 제주도에도 노을 동호회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아라가 감동하며 말했다. 우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퍼져나가다니. 정말 뿌듯해요.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손에는 책을 들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혹시 책에 나오신 분들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혜가 친근하게 답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 할머니께 드리려고 샀는데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셔서. 혹시 사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사람은 기꺼이 사인을 해주었다. 할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만수가 물었다. 자신도 늦지 않았다고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제는 동네 댄스 교실에 등록하셨어요. 와, 정말 멋지시네요. 아라가 박수를 쳤다. 젊은 여성이 돌아간 후 네 사람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새삼 실감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힘을 드릴 수 있다니. 기철이 감회 깊게 말했다. 해가 저물어 가자 네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2년 전 만수가 처음 정혜를 바라보며 앉았던 그 자리였다. 만수 씨, 그때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주셔서 고마워요. 정혜가 말했다. 아니에요. 정혜 씨가 먼저 사진을 주셨잖아요.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 덕분이죠. 아라가 끼어들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일들이에요. 기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래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서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잠시 후 만수가 일어나서 말했다.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세 사람이 만수를 바라봤다. 사랑은 순서도 나이도 없더군요. 만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리고 우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혜가 일어나서 만수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꿈도요. 꿈에도 나이가 없어요. 아라도 일어났다. 도전에도 나이가 없고요. 기철이 마지막으로 일어나며 말했다. 행복에도 나이가 없어요. 네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원을 만들었다. 석양이 그들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정혜가 말했다. 물론이죠. 우리는 영원한 동행자니까요. 만수가 답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나이 드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꿈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다. 몇 달 후 그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방영되기 시작했다. 시청률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전국의 시니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각종 시니어 동호회가 생겨났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났다. 만수는 여전히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갔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정혜와 함께, 때로는 아라와 기철까지 함께 공원을 걸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원 곳곳에 울려 퍼졌다. 어느 날 아침 공원에서 새로운 어르신을 만났다. 책을 읽고 용기를 얻어 집에서 나왔다는 분이었다.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물론이죠. 함께해요. 네 사람이 동시에 답했다. 이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 갔다. 개인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며 나이를 멋지게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사랑은 정말 순서도 나이도 없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도, 꿈에도, 우정에도, 행복에도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고 용기였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아름다운 동행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